네. 아, 추워. 네, 스튜디오도 춥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뭐 따뜻한 곳에 계시죠? 투자하시는데 지금 마음 따뜻하게 하고 계시죠? 저희 마지막 코너네요. 벌써.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장공감되는 하이라이트, 김동서 메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뜻미지근한 반등입니다. 어제 하락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시원찮은 반등인데 결국 코스피는 2100 아래에서의 움직임이고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급락을 하다가요. 2시 좀 넘어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서는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락이 멈춘 거 아닐까? 이 생각을 100% 합니다. 이거는 아마 투자가들이라면 다 할 거예요. 그냥 3% 빠졌다가 0.3%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제 이슈는 뭐냐면 화웨이 CFO. 이 CFO는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 캐나다 경유하는 과정 속 밴쿠버에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타결이 됐는데 갑자기 이 뉴스는 중국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확실성, 의심의 눈초리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급락을 했다 일단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가 뜨뜻미지근한 건 이유는 반등의 재료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하던 게 멈췄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어저께 체포가 되는 소식은 확실한데 왜 주가가 반등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을 반등을 이끌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나마 지금 부빌 수 있는 재료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정도 더디거나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미국은 결국 점도표대로 가는 게 맞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드렸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 더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락폭을 줄인 정도의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이 멈췄냐라고 계산해 본다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멈추는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그것도 올해 분기별로 올랐으니까 내년 3월이나 돼야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락이 너무 깊어지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깊어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뉴스에 불과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락이 멈춘 거냐? 아니다. 연장선 상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면 결국 대가를 지불한다. 갔다 오니까 이게 제가 선을 그어놨던 거예요. 옛날에 그어놨던데 거기 딱 찍고 올랐네요. 찍고 올라왔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상으로는 또 세 번째 바닥 아마 이 표현도 썼어요. 세 번째 바닥이 오면 또 바닥일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며칠 전에 해드렸죠. 근데 거기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이평선 하신 분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이평선의 모습과 일목의 모습이 맞은 상태에서 이평의 힘을 받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열에 8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 정도의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근데 그건 또 지수에서가 아니라 종목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바닥 부분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핵심으로 오는 거, 이건 책에도 없는 겁니다. 이 후행스팬은 좀 조심해라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해요. 어젯밤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어저께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 낙화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준비되지 못한, 매도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털 수 있는 기회를 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말은 못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차트상으로 보면 이평선으로는 좋고 일목으로는 위험 시그널이 엄청 강한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이번째 이쯤에서, 그러니까 요때 상승시킨 것은 잘못되었던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게 현재 미국의 일봉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주봉 상태에서 60주선, 대단하죠. 딱 60주선 걸쳐놓고 딱 끝납니다. 종가상으로요. 장중에 무너졌죠. 근데 세 번째라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은 뭡니까? 11월 6일 날 그 상승, 중간선거가 월가대로 나왔기 때문에 왔던 상승이었고, 요거는 타협에 대한 상승이었고, 그러나 결국 불확실성으로 다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미 금리 인상이 종료될까? 암시하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랜 기간 보다가 미국의 흐름을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딱 나오는 거, 가능성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년물하고 3년물이 5년물을 이렇게 역전을 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06년도, 7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2006년, 7년도에 그 역전 현상이 났을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금리가 한번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역전되거나 짧은 시간에 금리는 언제죠?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은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종료돼? 그럼 유동성은 유지가 되는구나. 현재 더 이상은 유동이 긴축으로 안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올라왔지만 이 금리가 멈추고자 하는 것이 제롬 파웰은 금리가 충분히 올라서 중립금리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을 가리고 있죠. 중립금리니까 이제 우리가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단기 금리가 아니면 단기 중기 금리가 역전돼서 문제가 돼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데 그걸 가리고 있죠. 왜?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돼서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패닉이 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연준이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종료를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장단금리 때문에. 근데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써서 멈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가 멈추는 게 제롬 파웰로 원하는 것처럼 중립금리 때문에 멈추는 거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중립금리로 해서 멈추는 거라면 이 금리 중단은 결코 안 좋은 겁니다. 왜?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중단이 아니라 인하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인하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인하할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미국에서 나올 겁니다. 중립금리가 실질적 경제 성장에 대한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장단기금리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조만간. 그 논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아마 저는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 초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요. 세 번째 이슈는 국내 시장 어저께 2100 무너졌어요. 진짜 2100 정말 끈질기게 우리나라 버티다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오늘 어저께 상승이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중국장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중국장이. 왜냐하면 중국장의 그 일봉 차트가 정말 안 좋거든요. 이 중국장이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꼭 나타날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만기가 됩니다. 만기. 근데 이 만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굉장히 빨리 포지션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예전에 움직였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갔다 포지션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 포지션상으로는 기관이 최대 수익 구간이 260입니다. 260. 그리고 에브리바디 해피가
270이었어요. 근데 270이 없어졌습니다. 270은 의미가 없어진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268이니까 가능하겠냐? 오늘 중국장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 중국이 제가 예상한 대로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나오면 정말로 260에서 싸움이 나옵니다. 문제는 260에서 견뎌내느냐, 미국이 위험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이 부분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관들이 260에서 충분히 최대 이익을 가져가려면 기관의 현물이 매도로 가는지 이게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들은 중국 증시는 오늘 강보합 출발입니다. 장중 내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오늘이 절기상 대설입니다. 코스피 2100선 아래에서 시원찮은 반등 보이고 있는데 몸은 춥지만 같이 따스한 연말 보너스 같은 수익 얻으실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나아가시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